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세 나라의 그 대학교 지원하는 것을 정리해서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자격이 있겠지만 아, 저희 KII에서는 A 레벨을 주관하는 곳이다 보니 이제 A 레벨의 기준으로 정리가 되었음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면, 자, 홍콩, 싱가포르의 공통점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영국의 색채가 아직까지 깊게 남아있는 곳이며 아시아에서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며 공식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중화권이라는 공통점도 있으며 다국적 기업이 가장 많이 유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국제 도시 국가의 특징은 외국인 정착이 수월해서 향후 이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민이 어려운 구조의 영국과는 상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국 대학을 가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영국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역사가 오래됐고 유명한 대학들이 각 지역에 여러 곳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국제적으로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문 파워가 세다는 거죠. 그리고 졸업 후에 현지 취업의 기회가 이제 주어지는데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정부에서 정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은 영국 내에서 2년 동안 보직 활동을 할 수가 있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예전에는 영국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마치면 뭐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국내로 이제 귀국을 하거나 그래서 3국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등의 이제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면 이제는 영국 내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인정을 받으면 뭐 영국에도 물론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인정을 받고 하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스폰서를 해주게 되면 영국 내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겠죠. 자, 그리고 영국 대학은 3년 전공 집중 수업 구조로 확실한 전공 지식에 습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이나 미국 같은 대학의 경우에는 4년제로 구성되어 있죠. 더 많이 배울 것 같이 이제 더 많이 배울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보통 이제 한국, 미국 대학의 스타일을 보면 1, 2학년 때는 주로 이제 교양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고 3, 4학년 때 전공 집중 수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공을 공부하는 기간은 2년이 되겠죠. 1, 2학년 때 뭐 전공 조금 들어가는 것까지 합치면 합친다 하더라도 영국에서 1학년 때부터 전공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비하면 뭐 대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영국에서 3년 동안 전공 집중 수업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대학의 시초라는 것에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개인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영국에 뭐 연고가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제 영국에 대학에 가는 이유들이 이제 있겠죠. 자, 그리고 주요 영국 대학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 많이들 아시는 옥스퍼드 대학교가 있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그 다음에 공대 쪽으로 최고라고 하는 임페리얼 칼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대학교로서 이제 런던 대학교 최고 대학인 UCL,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그 다음에 킹스 칼리지 런던, 그 다음에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이렇게 세 개랑 사실상 얘네랑 이렇게가 사실 3대 대학입니다. 원래 임페리얼도 런던 대학교였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런던 대학교 이렇게 3개 대학이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대학인데 런던 대학교 연합은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런던 대학교 연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속의 대학들이 각각 따로 이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옥스퍼드 캠브리지와는 조금 다른 면을 좀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의 주요 대학들은 뭐 이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지원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대학교는 그 유카스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계정을 생성한 후에 이제 준비한 자기소개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죠. 4,000 캐릭터 이내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카스의 이제 5개 대학 또는 학과를 선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원 마감일 이전에 지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10월 15일이 매년 이때가 이제 마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대학들은 1월 15일이 마감입니다. 올해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장이 돼가지고 1월 29일이 마감일이었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1월 15일이 마감일입니다. 자, 그리고 옥스퍼드 캠브리지는 입학 시험이 있고 대부분 입학 시험이 있고 인터뷰 등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한 후에 1월 중하순에 이제 당락을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대학들은 지원 시점에서 이제 롤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3개월 내외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영국 대학의 지원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기준인데 그 자기소개서는 한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를 갖다가 5개 대학 또는 학과를 모두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그 LSE 런던 정형대를 기준으로 한번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학과의 가이드라인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원 학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대학에서 어떤 특정 학과를 선택했다면 그 학과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어떤 건지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걸 잘 확인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방향과 관심사 위주로 기술을 하고 또 특히 이제 독서라든지 이제 다른 경험 등을 통해서 학과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학생들.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사회생활 같은 게 뭐 일반적으로 많이 없겠지만, 그냥 뭐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내가 이 학과를 고르게 됐는지, 이 정도에 대한 그러니까 계기가 된 그런 사항들이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좀 일치가 되는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아카데믹적인 부분이 대략적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외 활동에 대해서는 영국 대학은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없어도 돼요. 한 20%의 비중이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LSE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이런 배우는 내용하고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관련 없는 내용들이 막 기술이 돼 있으면 자기소개서 자체만으로 탈락을 그냥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복수하기, 그러니까 복수전공이죠. 복수전공. 복수전공 같은 경우에는 학위가 아니라 전공입니다. 복수전공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반반으로 적당히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 한 곡만 집중적으로 막 기술을 한다면 다른 전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때문에 또 탈락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영국 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캠브리지 입학 시험이 있습니다. 그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진행이 되는데 저희 KII 역시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센터입니다. 주요 시험은 뭐 의대 가는 학생들 BMAT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학과나 뭐 이런 쪽에 가는 뭐 TSA, 그다음에 수학 시험 같은 이런 시험들 뿐만 아니라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6월에 진행이 되는 스텝 시험도 마찬가지로 그 캠브리지 시험에 속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지원자들은 대부분 학과 시험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요
시험 이외,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학과에 따라서 보는 시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는 대학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고 인터뷰 오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수한 성적이면 좋겠지만 무조건 우수한 성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통 이상의 성적이면 충분합니다. 자, 캠브리지 대학교의 그 경제학과를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레벨의 오퍼 조건은 A 스타, A 스타, A. 자, 그리고 자, 이 성적은 최소한의 조건이며 보통은 이제 매스랑 퍼더 매스 포함해서 경제학과는 수학 실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한 4~5과목 정도로 확실하게 잘하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 대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코노믹스, 경제학과라고 해서 이코노믹스라는 과목이 필수는 아니지만 이수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많이 연관이 되고 또 입학 시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제학에 관련된 시험이라든지 인터뷰 사항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 경제학과를 지원하면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ECAA라는 시험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입학 그 시험인데 이제 수학 시험하고 에세이 시험, 경제에 관련된 그런 서술하는 시험,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섹션별로 이제 2가지 이렇게 섹션 나눠지는데 60분씩 2시간이 진행되는 시험이고요. 자, 이렇게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기타 충족 사항은 캠브리지가 지금 GCSE, IGCSE 포함해서 6과목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대학에서도 기준으로 정해놨어요. 이게 올해인가 작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없던 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요 과목이라고 하면 영어랑 수학, 과학 이렇게 이런 과목들이 뭐 주요 과목이 되겠죠. 뭐 이외에도 뭐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과목들 기준으로 보신다면 영어, 수학, 과학이 일반적인 그 주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뷰가 12월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인터뷰에서 합격이 되면 1월 중하순경에 컨디셔널 오퍼로 A 스타, A 스타, A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컨디션은 이 성적에 대한 이 성적은 그 다음 해 이제 그 해죠. 5월, 6월에 진행되는 6월에 그 A레벨의 파이널 시험을 치르고 8월 중하순에 발표가 되는 성적이 A스타, A스타 이상만 나오게 되면 이제 들어가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의 예를 또 들어보면 과정은 비슷합니다. A레벨의 오퍼 조건은 A스타, AA가 되고 또 이제 이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조건이 되면 기본적으로 뭐 수학이나 뭐 컴퓨터 과학 이쪽은 기본적으로 매스랑 퍼더 매스가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열심히 하시고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입학 시험으로는 이제 MAT라는 이제 수학 시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MAT 시험은 사실상 A레벨 공부하는 학생들은 연장선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이 시험에 그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을 몇 번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BA레벨 이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A레벨과 동급의 그런 수학을 공부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MAT 시험을 봄으로써 BA레벨 이수자들도 수학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과에 들어가려면 수학 컴퓨터 과학과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의 수학 지식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주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충족 사항 마찬가지로 뭐 GCSE에 뭐 6과목 이상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옥스퍼드 캠브리지 들어간 학생들 뭐 보시면 GCSE 좋은 성적 많을 거예요. 주요 과목도 이제 영어, 수학, 과학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인터뷰에 합격이 되면 1월 중하순에 컨디셔널 오퍼 A스타, AA로 받게 됩니다. 컨디션은 마찬가지로 5, 6월에 진행되는 A레벨의 파이널 시험으로 8월 중하순에 결과 발표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영국 대학을 지원에 대해서 종합 정리를
이제 해드리면 지원 시점까지, 지원 시점이 이제 10월 15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월 15일이 될 수도 있고요. 탄탄한 스펙을 쌓아야지 상위권 대학의 오퍼율이 올라갑니다. 자, 영국에 이제 대학에 지원하면 프리딕트 스코어, 그러니까 예상 성적을 제출하게 되는데, 물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지원 시점으로 인해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내가 당신과 같은 이런 대학과 같은 명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보여줄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 입학허가를 받고 나서, 컨디셔널 입학허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최저 점수, 요구 점수를 충족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내가 대학을 지원할 때는 최종 성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시점에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GCSE나 IGCSE 이건 분명히 이제 갖고 있겠죠. 대학 지원 시점에. 그리고 그 GCE A레벨은 좀 별개겠지만 인터내셔널 A레벨을 이수한 학생들은 AS 성적이 있어요. 없는 학생들도 있지만 있는 게 좋죠. 나를 더욱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기 때문에 뭐 GCSE에 뭐 한 6과목에서 10과목에 뭐 올 A스타 아니면 9점, 8점, 7점 우수한 성적에 AS 뭐 한 4과목 정도의 올 A 성적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학 시험을 무난하게 치렀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인터뷰를 안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자, 기본 과정으로 이제 이 두 개 가장 기본 과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스펙으로는 뭐 경시대회 수상이 될 수도 있고요.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학과목에 위 얘네들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괜히 무리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괜히 이것도 준비한다고 다 망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하는 것들이고 가장, 그래서 제가 필수 스펙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학과에 관계없이 다양한 폭으로 많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서류평가에서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관련 과목들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법대 가는데 뭐 문과 계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어떤 학생들은 뭐 피직스도 하고 케미스트리도 하고 막 그래요. 관련 없이 다양한 문이과 섞어서 하고 다양한 과목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서류 평가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더 내가 더 경쟁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일부 대학들 그 보통 한 과목 또는 두 과목 뭐 이렇게 규정을 짓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이제 트래디셔널 서브젝트가 있어요. 전통 이제 좀 뭐 나름 영국 대학들은 어려운 과목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매스, 퍼드 매스, 뭐 이코노믹스 뭐 이런 과목들, 그 과학 과목들 이런 과목들은 다 트래디셔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쳐서 컨디션 오퍼를 받으면 5, 6월 달 파이널 시험에 그 성적 맞추기만 하면 이제 9월, 10월에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바로 영국 대학 시스템입니다. 자, 이번에는 홍콩 대학을 가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홍콩에는 뭐 아시아 최고의 대학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며 미국, 영국에 비해서 학비가 절반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메리트 중에 하나인데 성적 우수자에게 최대 전액 장학금에다가 용돈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물론 외국인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홍콩에는 다국적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턴십 기회라든지 졸업 후에 현지에 취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뭐 이외에도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자, 주요 홍콩 대학을 보시면 홍콩 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 과기대. 그냥 세계 순위로 그냥 나열해 놨습니다. 그리고 홍콩 중문대, 그리고 홍콩 시티대, 폴리테크닉 대학교, 이렇게 5개 대학이 주요 대학이 되겠고요. 대학교 지원 절차는
보시면은 영국하고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 일단 첫 번째, 각 대학별로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영국은 유카스가 있어가지고 한 곳을 통해서 모든 대학을 지원하지만 홍콩 대학은 각각 개인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 계정을 생성하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각 대학의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폴리테크닉 대학교 같은 이제 일부 학과들은 또 자기소개서가 안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각 대학별 지원 마감일 이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대학마다 지원 마감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홍콩대랑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선발 패턴이 있어가지고 12월 또는 1월 다음에 1월에 순차적으로 그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문대, 성시대, 실티대죠. 그리고 이공대는 지원 시점부터 이제 롤링으로 평가를 해서 순차적으로 그 합격자 발표를 해줍니다. 각 학과별, 대학별, 그 다음에 이렇게 인터뷰가 주로 있는 편입니다. 다 있진 않고 누구는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없을 수도 있고 어떤 학과는 있기도 하고 어떤 학과는 없기도 하고 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오퍼가 나오면 뭐 2주, 한 달, 요즘은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대로 자기가 그 대학에 그 학과에 가고 진학을 하고자 한다면 홍콩 달러로 10,000불에서 20,000불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비용을 디파짓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그 학비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진학을 할 때 학비를 그만큼 빼줍니다. 다만 이제 그 디파짓을 납부하고선 자기가 안 간다라고 할 때는 환불이 안 됩니다. 환불 안 해주고 다만 못 갈 때 성적을 충족을 못해서 못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학에서 환불을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컨디셔널 오퍼를 잘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인데요. 일단은 뭐 영국하고 좀 다른 부분은 자유양식이에요. 자기소개서는 각 대학별로 자유양식으로 기술하시면 되고 영국은 하나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5개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교 이름을 쓸 수가 없지만 홍콩은 뭐 대학교로 들어가니까 나는 홍콩대학교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대학명을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영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 기준으로 썼는데 공대를 썼다. 물론 뭐 오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학에선 볼 때는 맞는 계열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한 계열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쓰시면 됩니다. 너무 공부에 방해가 되면서까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 동기나 장래 희망 등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고 대학별로 보통 4,000캐릭터나 6,000캐릭터 정도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자, 이제는 홍콩대학교 경영대학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경영대학에 이제 IBGM 하면 이제 최고 상위 대학, 상위 학과인데 여기는 이제 A레벨이 보통 입학 컨디션이 3A 스타 1A 또는 3A 스타 정도 이 정도로 컨디션이 나오고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최저 요구 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과라고 보셔야죠. 실제로는 이런 성적의 학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대체로 진행을 하는 편이지만 뭐 인터뷰 없이도 오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격의 포인트는 뭐 영국 설명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 시점에서 좀 보유한 스펙이 좀 높을수록 좋아요. 단순히 그냥 나는 뭐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나중에 예상 성적은 뭐 A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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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스타 나올 예정이다. 이거는 좀 약하다는 거죠. 특히 이런 상위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펙이 빵빵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보다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높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성적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뭐 비교과 과정 뭐 상장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경영대학에 이제 IBGM 그리고 또 AMPB라고 또 있어요. Asset Management Private Banking 이런 데 주로 상위학과인데 일반 경영대학 다른 학과들보다 컨디션이 높은 편입니다. 한 단계 AMPB도 한 단계씩 높아요. 자 그리고 지원 마감은 보통은 11월 한 20일 이때 내외로 이제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그냥 계속 뭐 레이트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빠르면 12월, 보통은 한 1월 달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계속 나와요. 6월 달까지도 계속 발표가 됩니다. 장학금 조건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매년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전반적인 추세가 홍콩이 입학 그 장학금 커트라인대가 좀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올라갔는데 5과목에서 A스타를 받으면 그리고 5과목 중에 뭐 한 과목은 또 지역 1위를 또 해야 돼요.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학비 전액에다가 기숙사비에다가 용돈까지 포함해서 주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그냥 5과목에서 A스타를 받았다라고 하면 학비 전액에 기숙사비 전액.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입학생은 이 4과목 A스타가 여기에 해당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보니까 그냥 학비만 면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변경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A스타의 1A 학비 반액 정도 이제 반액 장학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학점은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는 조건으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연장이 됩니다. 연간 홍콩대학교 학비는 약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성적들. 이게 A레벨에서 사실 5과목에서 A스타를 받는다라는 거는 공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흔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저희 KIR에서 나왔죠. 자, 다음 홍콩 과기대 경영대학의 예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 과기대는 공대랑 과학대학도 있는데 그 얘네들은 학부로 입학을 해서 학년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영대학하고 조금 다른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일부 학과들이 좀 학과 지원이 좀 생겨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영대학하고 좀 차이점이 경영대학은 학과랑 학부를 같이 지원할 수 있지만 이쪽 공대 과학대학은 대부분 다 학부 지원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과 지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부보다는 좀 소수의 인원들을 뽑기 때문에 지원 시점에서 탄탄한 정말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일부 학생들은 이제 SAT 성적도 내기도 해요. 1500점, 1450점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서류 평가에서 좀 유리한 위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IGCSE나 O레벨 같은 이런 성적들도 많이 있으면 굉장히 좋게 봐요, 대학에서. 그 다음에 학과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 인원을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 학과 지원을 이렇게 하시면 그 밑에다가 떨어졌을 때 대비해서 학부 지원을 또 넣을 수 있는 이렇게 1지망이 있고 2지망이 있으면 떨어졌을 때 학부, 떨어졌을 때 학부 이렇게 이게 생겼어요. 몇 년 전부터.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필요하게 떨어져 나가는 학생들을 학부로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브로 지원할 수 있게 변경이 되고요. 학과 지원은 오퍼가 보통 3A 스타, 2A 스타, 1A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게 나와요. 아까 영국대학교 컨디션 기억나시나요? 최고 대학들이 2A 스타, 1A인데 홍콩은 기본이 3A 스타, 뭐 4A 스타, 뭐. 자, 컨디션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학부 지원, 경영대학 학부 지원은 보통 이 정도로 나옵니다. A스타 AA가 제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들 나오는 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얼리 지원 마감은 주로 이제 11월 중순이고 일반 지원은 다음에 1월 초중순 정도.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후기 지원인데 과기대는 좀 인기 대학이라 그런지 후기 지원으로 넣으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뭐 홍콩대랑 좀 비슷한데 12월에 얼리로 과기대가 조금 더 일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그 다음 1월 달에도 발표를 하고 일반 지원은 뭐 2월에서 4월 달까지 계속 나오며 보통 4월 30일 정도까지 대부분 당락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학금 조건을 보시면 5과목에서 A스타를 받아야 학비 전액 장학금, 4년 전액이죠. 뭐 조건 계속 맞아야 돼. 3.0인가 비학점 이런 조건인데 그걸 계속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과목에서 A스타를 받았다. 그러면 1년 학비 전액 장학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3과목 A스타면 1년 학비 반액 장학금. 매년 달라지고요. 과기대는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경영대학하고 과학대학하고 공대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 경영대학교에서 4A스타가 전액 장학금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과학대학 공대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뭐 자세한 거는 뭐 직접 오퍼를 받아보면 알겠죠. 자, 이렇게 홍콩 대학 지원을 이제 지원에 대한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기본적인 절차는 영국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차이점은 홍콩은 각 대학별 지원 시점,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 지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년 자신의 그 학교, 내가 소속된 고등학교, 학교에서 진학을 꾸준히 잘 하고 있다면 자신의 고등학교 네임밸류 때문에 서류평가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리하게 작용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가 오퍼를 잘 받았으면, 우리 선배가 진학을 특정 대학에 많이 했으면, 홍콩 대학에 많이 했으면, 꾸준하게 매년 지원을 하고 진학을 한다. 그러면 나도 좀 얻어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대학, 상위 학과로 올라갈수록 그 공부 관련 높은 스펙이 그냥 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까 상위 학과들 말씀드렸듯이 대학들이 뭘 보고 뽑겠습니까? 현재 성적이라든지 뭐 앞으로 예상 성적은 어디까지는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현재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반 학과들은 좀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위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많은 그 수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골라내기 위해서 현재 기준으로 얼마나 그 좋은 성적들을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얘기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영어 공인 성적. 자,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영국은 뭐 사실 뭐 지출하는 안도 없고 자, 홍콩 같은 경우에 자, 영어 공인 성적은 지원 시에 일단은 필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서류평가, 이것도 이제 서류평가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런 거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미리 그냥 내는 게 좋아요. 영어 성적도 뭐 IELTS를 뭐 6.5를 만들든 7.0을 만들든 9.0을 만들든 9.0은 모르겠고 저희도 최고 높은 성적 학생들 보면 8.5까지는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런 성적들을 제출하는 게 빨리 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 IELTS나 토플 같은 거 외에도 그 뭐 이제 영어 공인 성적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IELTS나 토플 별도로 또 준비해서 고득점을 받으면 영어 학점 면제까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참고 사항으로 뭐 다른 영어 공인 성적도 일정 성적 이상이면 영어 학점 면제해주는 기준이 또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뭐 추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대학을 가는 이유 보시면은 싱가포르도 홍콩처럼 아시아 최고의 대학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업이 영어로 진행이 되고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 학비가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에게 학비 한 5, 60%에 해당하는 학비 보조를 해주는 튜션 그랜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합격이 되면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싱가포르도 홍콩처럼 다국적 기업들이 많아서 그 인턴십이나 이런 기회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낮은 범죄율로 살기 좋은 국가예요. 항상 살기 좋은 국가로 등재가 돼요.
마찬가지로 졸업 후에 현지 취업이 용이하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자, 대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난양공대, SNU 경영대학, SUTD 기술 디자인대학, 그 다음에 SIT 싱가포르 공대예요. 그 다음에 SUSS 사회과학대학. 뭐 이게 다예요. 6개가. 로컬 대학은 이게 다예요. 순위는 얘네들은 단과성이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세계 순위는 좀 없고 다만 2개 대학이 굉장히 높아요. QS 기준으로 11위, 13위 아시아 최고죠. 자, 싱가포르 대학의 지원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별로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 NUS 아마 자기소개서가 2,500캐릭터로 제가 알고 있고 SMU는 300단어, SES 500단어 뭐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면 되고 NUS는 2월 28일, 나머지 대학들은 3월 19일이 보통 지원 마감이고요. 싱가포르 대학은 지원 마감일까지 모든 성적이 제출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컨디셔널 오퍼 이런 게 아니라 성적이 들어오면 그걸로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싱가포르 대학입니다. 자, 국제 자격은 예외적으로 마감일 이후에 제출해도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국제 자격이라 하면 뭐 저희처럼 A레벨이 되겠고 또 이제 국제학교들 많이 하는 IB 디플로마가 있어요. 이후에도 되고 이제 입학을 하는데 이따가 다시 A레벨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대학은 중간 과정이 없이 바로 당락이 결정이 돼요. 보통 5월에서 7월 달에 다 결정이 되는데 그냥 이 점수를 받는 조건으로 합격이 이런 컨디션 조건이 아니라 그냥 최종 성적 나오면 그거 보고선 붙었다 떨어졌다가 결정이 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보시면 작성 요령은 홍콩하고 같습니다. 큰 비중이 없습니다. NTU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물론 의대나 특수학과들은 자기소개서가 별도로 들어가지만 일반 학과들 기준으로는 없어요. 아예. 지원 동기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 큰 비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NUS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희망 순서에 따라서 5지망까지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학과에 관계없이 성적을 기반으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자, 자기소개서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성적순으로 학과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지원서는 너무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합격을 위한 전략이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과들 있어요. 의대나 법대, 미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일반 학과들은 성적 제출로 당락 결정되고 인터뷰 자체가 없어요. 합격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면 무조건 높은 성적과 지원 마감일 이전까지 성적 제출하는 게 끝입니다. 4A스타를 받으면 합격. 일부 학과들, 의대나 법대 사실 좀 싱가포르인들을 위한 그런 학과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입학 현재 제약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입학이 어렵습니다. 이런 데 말고 그냥 경영학과나 사회과나 이런 데 보시면 많이 있는데 일반 공대라든지 외국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A 스타 1A로 받고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교육 구조상 싱가포르는 5레벨이라는 시험을 봐요. 중학교 세컨더리 스쿨을 마치고 그거랑 동급이 이제 GCSE, IGCSE인데 이거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기입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필수는 아닌데 그냥 기입하라고 그 란이 있습니다. 자, 난양공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TU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본 절차는 NUS랑 유사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개 학과 순서대로 기입할 수 있고 자기소개서 없고 물론 여기도 이제 의대나 이런 특수학과들은 있습니다. 나머지 학과들은 마찬가지로 인터뷰 이런 거 없고 싱가포르 교육구조상 아까 NUS처럼 이런 거 있습니다. 집어넣어놓고 온라인 지원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합격을 위한 전략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합격을 위한 팁 NUS랑 똑같이 무조건 높은 성적을 지원 마감일까지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국제 자격들 마찬가지로 이후에 제출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4A 스타 합격. 그리고 마찬가지로 NUS랑 똑같아요. 그냥 조건들이.
다음 SMU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U는 이제 미국 스타일의 대학인데 4년제로 돼 있어요. NUS랑 NTU는 경영 이쪽 문과 계열 기준으로 3년제고요. 공대나 이쪽이 4년제 이런 구조인데 SMU는 그냥 4년제. 1학년 교양 2, 4 뭐 이런 구조, 전공을 공부하는 이런 구조, 홍콩하고 좀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서 들어가고 오지만까지 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중간에 인터뷰가 있습니다. NS, NT랑 마찬가지로 컨디셔널 오퍼 제도는 없고 그냥 A스타, A스타 A에서 A스타 A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좀 높을 수도 있고 뭐 낮을 수도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NUS, NTU보다는 얘네들은 약간 영국식으로 출발을 했다면 이 SMU는 미국 스타일의 대학으로 중간에 뭐 인터뷰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지원자의 관심사를 확인을 합니다. 여기는 IELTS 점수 7.0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NUS, NTU는 뭐 A레벨을 하면서 사실 영어 성적 안 내도 되거든요. 여기는 필수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SUTD. SUTD도 여기도 이제 MIT에서 설립한 대학인데 마찬가지 미국 스타일의 대학입니다. 근데 여기는 3.5년 과정으로 되어 있죠. A스타, A스타 A에서 AAA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합격이 되는데 무조건 성적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서 관심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유일하게 성적 이외의 것을 보고 선발하는 대학이었으나 최근에 NUS, NTU, SMU도 이제 이런 추세로 좀 바뀐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좀 지켜볼만 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대학 지원 종합 정리를 이제 해드려 보면, 자, 영연방 국가로 대학의 형태는 영국과 유사하지만, NUS, NTU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발 방식은 오히려 미국과 유사한 최종 그 성적을 통해서 당락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영국과 홍콩은 컨디셔널 오퍼 방식이지만 이게 좀 다르죠. 그리고 자신의 개인정보와 이수 과정, 성적 등만 간단하게 정말 진짜 간단하거든요. 간단하게 기입하면 온라인 지원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원 시에 별도 전략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뭐 지원을 잘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필요가 없어요. 싱가포르는 그냥 기입만 하면 되니까. 뭐 자기소개서나 무슨 뭐 기타 활동을 뭐 잘해서 전략을 잘 짜서 뭐 합격한다면 뭐 그런 게 좀 필요하겠지만 싱가포르는 뭐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뭐 한 페이지인가 2페이지밖에 안 돼요. 지원서도 간단해요, 되게. 자, 그리고 지원 마감일을 기준으로 성적이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 모든 성적이 들어가줘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A레벨처럼 8월 중순에 결과가 나오는 그 5, 6월 파이널 시험을 통해서는 그 다음 연도에 지원을 하는 게 원래 절차가 맞다는 거죠. 당일 연도에 가기 위해서는 8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싱가포르 대학은 8월에 개강을 해요. 8월 초에. 그리고 A레벨은 성적은 8월 중순에 나와요. 중하순에. 이미 대학 개강을 했어요. 대학에서는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와도 된다라고 얘기하죠. 뭐 옛날 얘기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통하진 않고 그냥 그 다음 해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싱가포르 고등학교 JC죠. 싱가포르 고등학교도 12월에 끝나요. 끝나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공백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 학기 쉬고 8월 달에 대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싱가포르 스타일이에요. 그럼 우리도 싱가포르 스타일 따라야겠죠. 물론 IB 디플로마의 경우에 7월 첫 주에 결과가 나오면 그 성적으로 8월 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차이점은 싱가포르에서 진행하는 로컬 스타일의 IB 학교들은
11월 시험이에요. 그리고 1월인가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A레벨 패턴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7월에 결과가 나와서 8월에 가는 입학하는 케이스는 소위 말해서 성적이 좀 더 높아야 돼요. 예상치보다. 그래야 대학에서 이 학생은 성적이 높은 학생이다라고 하고 뽑아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대학이 누구는 40점으로 합격을 했다. 누구는 41점이다. 42점이다. 다른 이유가 이런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뭐 일단 저희는 오늘은 일단 아이비 뭐 소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 시스템인 싱가포르를 보고 막연하게 싱가포르 대학 입학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최고 대학도, 홍콩의 최고 대학도, 싱가포르의 최고 대학도 결국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차지입니다. 합격생들 막상 보면 A레벨 성적 다 똑같아요. 네다섯 과목 A스타, A스타로 장식하는 건 다 똑같다는 거죠. 뭐 옥스포드가 뭐 A스타, AA면 들어간다고 누가 A레벨에서 그 성적 받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다만 이제 영국이나 홍콩이 비교과 과정을 살펴서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더 주는 것뿐이라는 거죠. 입학 사정관제를 통해서. 그래 무조건 성적이 아니라 아예 뭐 A스타, AA 받은 학생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가 영국, 홍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국은 바라는 인재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합격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성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홍콩은 영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홍콩도 영국만큼 엄격하진 않아도 분명히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짜서 지원을 하면 컨디셔널 오퍼를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싱가포르의 지원 전략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무조건 높은 성적이에요. 무조건 성적이 높아야 돼요. 싱가포르는. 지원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지만 공부는 본인 스스로 해야 됩니다. 성적 높게 받고선 대학에 갈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이상으로 이제 영국, 홍콩, 싱가포르 대학 지원 사항을 비교해 봤습니다. 대학 진학이라는 게 뭐 1 더하기 1은 2처럼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그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명문대학 준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갑자기 옥스포드나 가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미리 이전부터 준비가 돼 있고 어렸을 때부터 자신만의 스펙을 계속 쌓아 나간 학생들이 결국에는 명문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대학 영국, 홍콩, 싱가포르 대학 지원 비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